이어서 확률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떤 확률 PA는 정의하기를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로 정의를 해요. 여기서 이제 A는 사건이고 S는 표본 공간입니다. 중학교 때 정의했던 방식과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집합적인 개념을 이용하면 집합에서 쓰던 연산들을 그대로 확률에 가져다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거예요. 물론 새로운 표기도 있죠. 이런 PA라는 표기는 중학교 때 쓰지 않았으니까 이런 새로운 표기는 사실상 확률을 우리가 함수로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표기를 쓰는 거예요. 물론 정의역은 사건들의 모임이겠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들의 모임. 치역 같은 경우에는 확률은 항상 0과 1 사이의 값만 가져야 되기 때문에 0과 1 사이의 모든 실수가 치역이 됩니다. 이렇게 확률을 함수로 정의를 하면 여러 가지 성질들을 만족하는데 일단 첫째로 여기 써 있는 치역에 의해서 어떤 확률 PA는 반드시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될 거고 이렇게 확률을 정의를 하면 표본 공간의 확률, 그러니까 전 사건의 확률은 무조건 1이 될 거예요. 비슷한 느낌으로 공사건의 확률은 0이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혹시라도 증명을 할 때나 그럴 때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언젠간 써먹을 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확률을 집합적으로 정의하면 집합에서 쓰던 연산들을 그대로 확률에 가져다가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먼저 배워볼게요. 확률의 덧셈 정리를 배워볼게요. 자, 확률의 덧셈 정리는 어떤 A 합 B의 확률을 구하는 데 있어 A의 확률을 구하고 B의 확률을 구하고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을 빼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얘를 구하는데 이 부분만 계산하면 된다 라고 우리가 집합을 배울 때 포함 배제 원리 어떤 집합 A 합 B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 A교 B 포함 배제 원리에서 썼던 그런 연산들을 그대로 확률에서 가져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집합적으로 우리가 자주 쓰던 이런 포함 배제 원리를 확률 계산에서 되게 유용하게 많이 쓰는 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의 원소를 뽑을 확률에 대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일단 사건부터 정의를 먼저 할게요. 2의 배수를 뽑는 사건을 A, 3의 배수를 뽑는 사건을 B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PA 합 B를 알고 싶어요. 근데 PA 합 B를 알려고 일일이 1부터 2, 3, 4, 5, 6 하나씩 세면서 얘가 2 또는 3의 배수인지 판단하면서 그걸 일일이 카운팅하면 너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있는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PA를 먼저 구하고 PB를 구한 다음에 두 번 세는 친구들이 있죠. 6의 배수 같은 경우에는 2의 배수이기도 하면서 3의 배수이니까 두 번 세니까 확률이 더 세질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빼줘야겠죠. 6의 배수들은 빼줄게요. 자, 얘는 2의 배수고요. 그러면은 2의 배수를 뽑을 확률은 50개 있으니까 100분의 50. 3의 배수를 뽑을 확률은 33개 있으니까 100분의 33 빼기 100분의
6의 배수를 뽑을 확률은 100 나누기 6 16개 있네요. 100분의 16은 6의 배수를 뽑을 확률이니까 6의 배수를 뽑을 확률은 여기서도 세 쓰면서 여기서도 중복해서 세기 때문에 한번 빼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가 일일이 셀 필요 없이 조금 더 쉽게 확률 계산을 할 수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산을 하시면 83 67인가요? 0.67이 되겠네요. 이런 게 확률의 덧셈 정리고요. 확률의 덧셈 정리와 뒤에 나중에 배울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기 힘든 확률을 조금 계산식으로 사칙연산으로 쉽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배워볼 거예요. 이어서 확률의 종류 몇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확률의 종류에는 첫째로 수학적인 확률이 있고요. 그리고 통계적 확률, 마지막으로 기하적 확률이 있습니다. 수학적인 확률은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배웠었고 앞으로도 많이 배울 그런 확률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1이 나올 확률을 계산하거나 혹은 사고 실험에 의해서 당연히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수학적인 확률이고요. 통계적 확률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예를 들어 주사위를 100번 던졌는데 600번 던졌다고 할까요? 600번 던졌는데 1의 눈이 99번 나왔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확률이 600분의 99가 되겠죠. 물론 통계적 확률의 의미는 이러한 시행을 무수히 많이 반복한다면 결국에는 6분의 1에 점점 근사해 갈 거예요. 점점 6분의 1로 가까이 갈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인 확률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숫자만 가지고 분수꼴로 써서 확률을 구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시행들을 반복한다면 6분의 1이 되겠죠. 수학적인 확률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기하적인 확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형의 넓이로서 계산을 하는 확률을 말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다트판이 있다고 하고 4등분된 다트판을 색칠을 해서 분홍색으로 칠한 부분을 다트를 던져서 맞출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이제 전체 넓이를 우리가 표본 공간으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색칠되어 있는 요 핑크색으로 색칠된 부분을 특정한 사건으로 볼 거고요. 그래서 넓이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게 기하적인 확률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메인 포인트는 수학적인 확률이고 앞에서 배웠던 순열이나 조합, 중복조합, 중복순열 이런 것들을 잘 하실 수 있어야지 확률 문제를 조금 더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